우리 존경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의 시장 후보입니다. 조규일입니다. 네, 오늘 단디 뉴스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뵙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7일 동안 남아 있습니다. 6월 13일이면은 지방선거가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에 제가 최선을 다하고 또 시민만을 바라보면서 가는 그런 후보로서 선거가 끝나도 또 우리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진주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7일 동안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지금 진주시장에 입후보를 하면서 이제 정치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이제 공직자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더 큰 입장에서 더 넓은 시각에서 시민들하고 이렇게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직책을 제가 도전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당연히 진주시장이라는 직책은 단순히 정치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고 법률과 그 규정, 그 사항을 잘 준수를 하면서 그 범위 내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복리 향상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직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진주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그런 시장 이런 입장에서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정치가 법률을 넘어서 하는 활동들 같으면은 행정은 주어진 법률 체계 내에서 그 지역의 발전이 됐든 그 지역의 주민들의 복리 향상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써야 되는 그런 분야가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금까지 진주시정의 형태가 국회와 같은 정치적인 형태가 아니고 지방행정으로서의 기능을 해왔고 그 범위 내에서 이제 행정의 범위 내에서도 세분화를 한다면은 아까 이제 지역 내에서의 정치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지역 내에서의 당연히 일반적 관리 수준의 행정 그리고 또 비전을 제시하는 행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총칭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큰 범위로 본다면은 진주시장의 역할은 활동적인 행정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공무원으로서 일을 해왔던 그런 경험들이 당연히 우리 진주시정에 적용이 될 수 있다면 아주 큰 장점으로 발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주어진 법률 내에서 그동안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경험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경험치가 없다면은 시민들의 활동에 대한 일반적인 어떤 법률적 적용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고요. 그 내용을 알기도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무원 생활을 송파구청, 서울시청, 행정안전부 그리고 4년 전에는 우리 경남도청에 내려와서 일을 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 대도시행정, 중앙행정, 지방행정 이런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시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경험의 축적을 제가 쌓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경남도청에 내려와서 제일 처음 했던 일은 경남 미래 50년이라는 사업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경남 미래의 50년 정도의 먹거리를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이제 그 사업이 시작이 됐고요. 그 사업이 제가 내려왔을 때 이미 개별적인 사업으로 시작은 되고 있었습니다만은 전체를 이렇게 통으로 엮어주는 청사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사진을 제가 실무 책임자로서 이렇게 엮었고 당연히 그 청사진 내에 우리 진주시의 사업들이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제가 서부권개발본부장, 서부부지사를 하면서 그 사업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현장에서 실행을 해 나가는 그런
좋은 기회가 있었죠. 당장은 처음에는 우리 서부청사를 개청을 할 때 서부청사를 개청한다고 일단 예정은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어디를 그 서부청사로 해야 될지에 대한 결정이 아직 확정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옛날의 진주 의료원 자리를 서부청사로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그 진주 의료원을 서부청사로 리모델링하는 작업, 그 작업에 있어서 예산이 한 150억 정도 필요했었습니다.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좀 겪었습니다. 당시에 우리 도의원님들이 총론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그 서부청사 개청을 찬성을 하시면서도 강론에 들어가면은 우리 중부에 계시는 도의원님 그리고 동부에 계시는 도의원님들은 쉽게 그 예산에 찬성표를 던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또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찾아뵈면서 일일이 설득을 하고 한 달여 동안 그 예산 관련 이런 작업을 했던 거고 표결을 했는데 그 아슬아슬하게 통과가 되는 걸로 나타나서 그때 참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가슴을 졸였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항공국가 산단이라고 이제 진주와 사천이 25만 평, 25만 평, 전체가 50만 평을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제가 본부장 때 이제 추진을 했던 사업이고, 다행스럽게도 저한테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 서부건설개발본부장 말미에 그 사업이 확정이 돼가지고 지금 그 사업 자체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이 되면은 그 50만 평은 이제 조성이 완료가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수도권의 좋은 항공기업들이 우리 진주 사천으로 이렇게 몰려오고 그런 현상들이 결국은 이 지역 우리 진주를 포함한 서부 경남 전체 지역의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이렇게 공급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걸로 봅니다. 또 이제 진주 자체로 본다면은 제가 이제 농업기술원을 일반성적으로 이전하는 사업 그리고 그 이전한 뒤에 초전 쪽에 신도심을 만드는 사업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절차를 진행을 해왔었고 지금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남부 내륙철도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항공산업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남부 내륙철도가 조속히 완공이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남부 내륙철도의 기능이 단순히 승객을 이렇게 실어다가 나르는 그런 기능 이외에도 지금은 3시간 반이라는 열차 시간이 있습니다만은 만일에 남부 내륙철도가 완공이 되면은 서울에서 진주까지 2시간 이내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혁신도시도 있는데 그 혁신도시의 이주율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이전 공공기관 직원 중에서 현재 진주에 안전하게 정착을 하는 사람이 3분의 1이라는 그런 해석이죠. 남부 내륙철도가 완공이 되면 심리적으로 2시간 거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깝게 여겨질 겁니다. 그러면은 자연히 혁신도시 정착에도 도움이 되고 또 항공국가 산단에 좋은 기업이 내려오는 것과 더불어서 양질의 노동인력, 근무인력자들이 내려오셔야 됩니다. 그것도 역시 서울과의 그 교통거리가 이렇게 단축이 되면은 훨씬 심리적으로 흔쾌히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부 내륙철도 이 완공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완전히 완결을 짓지 못하고 나온 것이 좀 아쉽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이제 홍준표 당시 지사님하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경남 미래 50년 사업을 이제 지사님 지시를 받아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진행을 하면서 항공국가 산단 유치라든지 서부청사 개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성사를 시켰기 때문에 굉장히 큰 보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같이 일을 하셨던 분, 이제 저한테는 이제 상관으로서 제가 모셨지만은 같이 일을 하신 분은 저는 상관이든 동료든 부하 직원이든 굉장히 같이 땀을 흘리고 같은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한 사람은 제가 누구든지 존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
당시에 홍준표 지사님을 굉장히 존중하고 있습니다. 네. 진주의료원 폐쇄 자체는 그 당시에 이제 분석으로 봐서는 진주에는 이미 충분한 의료 기반이 확충이 돼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 하나였고요. 두 번째는 진주의료원 자체가 그때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를 못하고 있었다. 뭐 이런 두 가지 때문에 아마 폐쇄됐지 않나 싶습니다. 더군다나 직원이 의료진 포함해서 약 한 200여 명이 됐는데 하루에 외래 진료로 들어오는 사람이 200명이 조금 넘는 숫자가 이렇게 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통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진과 직원은 한 명당 한 명, 1점 몇 명을 이제 손님으로 이렇게 환자 손님으로 맞이하게 된 셈이죠. 그렇다 보니까 그 자체가 굉장히 적자가 많은 그런 기관으로 돼 있었고 270몇 억이 적자로 이렇게 누계 적자로 돼 있었고 또 매년 한 70억 정도의 적자가 더 불어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다 보니까 실제 진주의료원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적자가 많은 상태에서는 운영을 하는 것들이 어렵다. 또 하나는 2013년도 2월부터 민간 의료기관도 공공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법률적인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체할 만한 민간 의료기관이 많았기 때문에 진주의료원은 그렇게 해서 폐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서부 경남 전체를 봐가지고 공공의료 서비스가 조금 취약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진주를 제외한 진주를 둘러싼 시나 군이나 이런 쪽에서는 공공의료 서비스가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 경남 전체를 보면은 그렇게 평가가 될 수 있는 점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공약을 내걸었고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 우리 서부 경남 쪽에도 공공의료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든지 조금 더 확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상급식은 지금 김태호 도지사 후보께서 전면 무상급식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 모든 복지 사업은 평가를 그 시점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의 많은 복지 정책들이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복지 정책을 그때 정책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었겠느냐 하면은 아마 없었던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반대에 부딪혀서. 그래서 복지에 대한 개념들이 점차 개방이 되고 확장이 되니까 무상급식도 당시의 그 시점에서 무상급식에 주는 예산을 전체를 활용을 하면은 오히려 다른 교육 지원 예산으로 쓰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무상급식을 그때는 줄이자라는 이런 의견이 나왔었고 줄이자는 거에 의견 합의이 안 되니까 무상급식이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은 또 그동안의 복지에 대한 정부의 시책이 더 넓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시점으로 봐서는 또 김태호 지사께서 또 당연히 그걸 공약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향후로도 지금 청년 수당이다 또 농민 수당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그 여력이 확충이 되고 단단해지면은 그렇게 갈 수도 있는 또 정책들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지금 시점에서 또 이거를 진행을 하자 그러면은 상당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는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보자면은 당적을 굳이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정도로 지금 당적을 가지는 거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의견도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시장의 역할이 이 지역에서 무슨 큰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정치적인 활동은 이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지금 중앙에 올라가서 우리 지역을 대표해가지고 지금 하고 계십니다. 지역에서는 지역의 살림을 잘 챙기는 사람의 역할이 지역의 일꾼이라고 그러죠. 일꾼이 진주시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지역의 지역 청소를 잘해서 깨끗하게 하고, 상수도 공급을 잘하고, 하수도 또 이 기반 시설을 잘 닦아서 불편이 없게끔 하고, 또 주변에 공원 녹지 공원 시설을 잘 조성을 하고, 교통이 잘 막히지 않게 이렇게 잘 도로를 시적절하게 이렇게 확장도 하고 새로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어떤 정치색하고 뭐가 크게 관계가 있는지 저는 그 부분이 약간은 의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꼭 진주시장을 정치색으로 이렇게 본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겠지만 저는 꼭 그럴 필요는 없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정치색을 떠나서 진짜 우리 지역의 진주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역 일꾼으로서 그동안의 경험이 축적이 충분히 되어 있는 사람이냐, 그 사람이 어떤 일관되게 행동을 해왔느냐, 또 앞으로 그런 봉사자로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어떤 평소의 행동 자세가 잘 이렇게 내재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중요한 그 기준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진주가 지금 그동안에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소통하고 공감하는 데 조금 덜 익숙해져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이거는 어떤 개인의 어떤 그 영향이 아니고 어떤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지역의 성장 에너지가 제대로 100% 출현이 잘 되려고 하면은 소통하고 공감하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봅니다. 소통하지 않고 공감하지 않는데 그 지역의 에너지가 필요한 지역의 요소에 잘 배치가 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지역의 사람들, 지역의 주민, 또 그 분야의 주민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먼저 하는 것이 향후의 갈등 비용을 사전에 줄이면서, 또 그 갈등으로 인한 지역 내의 단절감을 사전에 해소하는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소통 공감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이제 제일 우리 주민 복리 차원에서 중요한 일이 지역의 일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일자리를 많이 이제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려면은 좋은 산업이 미래 유망 산업이라 그러죠. 그런 산업이 그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잘 뻗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진주에는 지금 항공산업이 미래 유망 산업으로 이렇게 손을 꼽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항공국가 산단 조성을 잘 진행을 시켜서 차질 없이, 또 그 조성된 단지 안에 좋은 기업을 유치시켜서 결국은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한테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다면은 큰 지역적인 어려움이 우선은 사라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항공산업에 대한 우리 지역 내의 투자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 진주는 다른 신도시하고는 다르게 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도심 가운데 이렇게 남강이 굉장히 이쁘게 흐르고 있는 그런 다른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가 이렇게 유구하고 또 자연 환경이 이렇게 좋은 도시에서 그 장점을 살리지 못한다면 참 아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주의 그런 두 개의 역사와 자연 환경을 토대로 해서 문화예술적인 자산들을
잘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적인 자산을 활용을 잘 한다는 것은 결국 그 지역 주민들에게 마음의 휴식을 전해드리는 거고, 또 그분들이 또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신진대사를 공급하는 것이 되고, 또 하나는 그 자체를 통해서도 새로운 일자리를, 얼마든지 창의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시의 지원을 많이 확대를 하겠고, 문화예술가들이 충분히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인프라를 만들어 주겠다. 이게 제가 꼭 하고 싶은 일들입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이제 공약 사항에는 시민과의 데이트를 월 1회 이상 하겠습니다 라는 그 내용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시민 소통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많은 시민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은 그 소통위원회에서 한번 토론을 한번 하고, 그 내용, 거기에서 정리된 내용들을 가급적 시정에 반영을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면은 시민 입장에서 훨씬 우리 시정에 대해서 신뢰를 가질 수 있고, 또 참여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도 향후에 그 정책에 대해서 잘 집행을 함에 있어서 좋은 후원군이 또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 장치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사실은 시장의 직책을 가진 분이 시민들하고 소통을 할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 게 또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다면은 그 두 개의 제도적 장치, 또는 향후에 또 다른 제도적 장치도 또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시민들이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제도들을 또 수용을 해가지고 시행을 한다면은 우리 지역, 진주 지역 내에서의 에너지가 이렇게 곳곳으로 이렇게 잘 전파가 되어가지고 우리 진주 지역 그야말로 활기차고 행복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소통이라든지 공감 소통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문화예술 쪽의 공약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고도 타 후보하고 굳이 비교가 된다면 저는 우리 진주의 미래, 도시의 미래는 아이들에게 달려있다고 봅니다. 아이들이 우리 진주에서 잘 태어나고 잘 자라고 잘 성장을 하고 개인마다 저마다의 그야말로 소질과 역량을 개발을 한다면은 우리 지역 내에서 인력 구조의 선순환이 굉장히 잘 일어날 겁니다. 또는 그 사람이 타 지역으로 가서 우리 지역을 빛낼 수도 있고, 타 지역 대도시를 가서 또 좋은 경험을 해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돌아와서 봉사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지역의 투자, 교육 투자를 많이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지금 진주시 총 예산의 한 1% 정도가 교육 지원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교육 지원 예산을 3%까지는 적어도 끌어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끌어올린 예산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태생 단계부터 대학생의 단계까지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출산 장려금을 지금 현행 진행하는 것보다 조금 더 이렇게 확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를 낳은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산후조리원에 대한 부담금에 대해서도 일부 지원을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의 경우는, 국공립의 경우에는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부담을 하는 게 없는데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의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부담을 합니다. 6만 원, 7만 원 정도. 그 부담금을 저는 전액 그 예산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유치원의 경우에도 유치원 자체가 원래는 교육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1차적으로 다뤄야 되기 때문에 시청에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나갈 수 없는 한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부 교육적인 지원은 행정기관에서 가능하니까 유치원 다니는 아이의 급식비나 간식비의 일부 지원을
지금 하고 있다면 그거보다 조금 더 늘려가지고 또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또 애들 먹거리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초, 중,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 아까 말씀하신 이제 무상급식이 전면적으로 확대되면은 안전한 먹거리, 양질의 먹거리 제공이 이게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걱정이 되는 문제고, 실제 급식을 먹는 아이들의 입장에서도 이게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진주에는 아직 없습니다만 친환경 안전 급식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고민거리를 없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료화든 유료화든 그 지역의 주민들이 보편적으로 즐길 수가 있으면은 어떤 방식이든지 사실은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지금 현재 남강 유등 축제는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성이 있다는 거죠. 진주 시민이면은 누구나 공감을 해야 되고, 그 공감한 내용을 미래 세대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 일종의 책무가 있는 그런 역사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남강이라는 일반적인 공공 자연 환경에서 벌어지는 축제입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유료화보다는 무료화가 낫다는 겁니다. 가림막을 이렇게 설치한 상태에서 일정 부분의 사람들만, 그러니까 입장료를 낸 분들만 그 공간 내에서 남강의 유등축제를 즐길 수 있다면은 시민 모두가 즐겨야 하는 역사적인 축제를 즐길 수 없는 한계가 있고요. 역시 가림막 내에서의 축제라면은 남강을 사유화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남강에 대한 시민들의 권리를 뺏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무료화로 추진이 되는 게 낫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시민들도 잠재의식적으로 이런 생각 때문에 무료화를 해야 된다고 아마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단 이제 유료화로 할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집중된 지역 내에서 조금 더 좋은 이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무료화를 할 경우라도 지금 현재 이렇게 일정 부분 울타리를 친 그 상태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무료화의 시대를 맞이한다면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령 공중으로 이렇게 뜰 수 있는 홀로그램이라든지 LED라든지 이런 장치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 유등을 형상화한다든지 유등과 관련된 어떤 물체들을 형상화한다든지 진주성을 형상화한다든지 임진왜란 시절을 형상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은 그거는 사실은 가림막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면 그 가림막이 있어도 밖에서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한계들이 이제 사라지니까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는 무료화를 통해서 새로이 발굴할 수 있는 좋은 우리 유등축제의 소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연령층보다도 사실은 청년 쪽의 실업 문제가 심각해진다면은 사회 전체적으로 문제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의 에너지가 가장 왕성한 시기고 또 그 청년들이 일을 할 수 있어야 세대 간 부양 체계가 완성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진주 지역도 청년 실업 수준이 약 한 10.1% 정도가 됩니다. 전국적인 차원에서 크게 이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닌데 이 실업률이 너무 크다는 거죠. 물론 또 체감 실업률은 이거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21%, 2%, 3% 이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청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경우에는 일하지 않는 문화가 그 지역 내에 고착화될 수가 있고 또 일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사회적 활동에 대해서 지장을 받고 그렇게 되면은 좀 더 생산적인 일에 몰두하는 것에 대한 저항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현상 때문에 청년 실업에 국가적으로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지역 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항공산업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공급하는 게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첩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장기적인 관점을 기다리기에는 현 세대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이렇게 그 실업을 감내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창업에 대한 도움이라든지 혹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업, 소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아주 우리 대학생들을 위해서는 우리 진주 지역 단위 내에서의 그 인력 수급 체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어떤 기업을 방문을 하면은 일자리는 있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안 찾아온다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진주 지역 내의 창업 박람 취업 박람회, 구인 구직을 위한 취업 박람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 진주에는 지금 1년에 한 번 정도 경남 차원에서의 취업 박람회가 진주에 그냥 순회적인 차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역의 인력 공급과 수요 공급을 맞추는 데는 조금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그거를 우리 지역 단위 내에서만 이렇게 좀 한번 한정시켜서 그것도 수시로 조금 운영을 하면은 우리 청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회사를 경영하시는 사업주분들한테도 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저임금을 조금씩 높여가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최저임금 자체가 거의 일본 수준에 지금 도달해 있습니다. 한 일본이 8천 몇백 원 수준인데 우리가 지금 7,530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도 지금 한 9천 원대 수준입니다. 그 환율 환산을 하면은.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상향을 시키면은 일본하고 미국하고 수준을 우리가 따라잡는 거죠. 2020년이 되면은 우리가 10,000원이 되기 때문에 뭐 그 수준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 자체를 인상을 점진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그 임금 수준이 낮은 근로자들한테 처우 개선을 한다 차원에서는 저는 기본적으로는 아주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문제는 개별 사업체의 문제입니다. 개별 사업체에서 그 최저임금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최근에 몇 개 공장을 방문을 했는데 물론 이제 임금이 올라가니까 16.4%가 급격하게 작년 비교해서 올랐지 않습니까? 오르다 보니까 기업체 입장에서 굉장히 힘이 듭니다. 힘이 드는 상황을 고려를 해가지고 지난 6월 5일 날, 어제 날짜로 본회의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6월 5일인지 5월 28일인지 5월 28일 날 상임위원회는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공표까지 된 게 아마 6월 5일인 것 같은데, 그 기업체들의 어려움을 고려를 해서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임금의 산입 범위를 상여금하고 복지수당까지도 이렇게 넓혀놨습니다. 그래서 기업체가 받아들이는 일시적인 충격이 조금 줄어들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뭐 갑론을박이 있기는 한데 왜 그렇게 국회에서 이렇게 그거를 수용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결국은 기업체가 기본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감내를 해야 되는데 어렵다는 겁니다. 그거를 반영을 해주는 거고, 아주 기본적인 문제는 최저임금은 그 기업체에서 부산교통에서, 부일교통에서, 삼성교통에서, 시민버스에서 1차적인 감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시에다가 해결을 해달라고 한다면은 다른 어떤 무림재지에서 최저임금을 맞추다가 맞추지 못해서 시에다가 이거를 해결을 해라 라고 하는 것과 같은 논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시내버스는 약간은 이제 준공영제가 아니고 준공영제를 조금씩 이렇게 다가가는 그런 공공재의 성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청에서 고민을 할 여지는 있고요. 대신에 아주 기본은
그 회사 자체에서 감내를 하고 그 회사 자체에서 감내를 하다가 안 되면은 그 나머지 부분의 시청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게 순서라고 봅니다. 저는 아직 그 순서가 도달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서명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4개 회사의 노조분들도 충분히 그 부분은 공감을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제 공교롭게도 TV 토론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제가 상대 후보한테 이 사인을 함으로써 만일에 시장이 되면은 예산이 얼마나 추가가 된 줄 아십니까? 라고 여쭈니까 대답을 하시지를 못했습니다. 작년에 4개 회사의 진주시청이 보조금, 재정 보조를 한 액수가 100억입니다. 그런데 표준 운송 원가를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서 다시 재산정을 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얼마나 들 것 같습니까? 60억입니다. 네, 어제 TV 토론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100억 하고 있는 것도 시민들이 이게 많지 않느냐라고 왜 버스 회사한테 이렇게 많은 재정 보조를 하느냐라는 그런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0억짜리를 덜렁 사인을 금액이 얼마인 줄도 모르고 덜렁 사인을 한다는 것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게 이 사인을 하면은 예산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자구적인 회사의 노력은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점검을 하시고 그래도 이 회사를 위해서 60억을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다면 그거는 상대 후보의 가치관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가치관을 확인할 사이도 없이 그런 2개의 사안에 대한 점검도 없이 사인을 했다는 것은 참 제가 생각할 때 좀 아쉬운 시장 후보로서 조금 아쉽다 그런 생각이 조금 드는 부분입니다. 진주 대첩 광장의 문제는 단시일 내에 결정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 봅니다. 이 사업 자체도 벌써 백승두 시장님이 사업을 수립을 해서 정명석 시장님, 이창희 시장님이 현재까지 이렇게 끌고 오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게 한 20년이 되는 그런 사업들이죠. 그 내에도 빨리 결정을 못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되면 단순히 시장이 되는 순간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결정을 할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현재 가장 쟁점으로 대두될 수 있는 포인트가 뭐냐 하면은 시에서 문화재 관련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그 해당 부지에 대한 문화재 발굴을 지금 지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공교롭게도 그 내에서 진주성의 외성에 해당되는 석조물이 발견된 것으로 이렇게 보도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앞으로도 또 어떤 문화재가 있을지는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그 절차가 완료가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도 이렇다 저렇다 최종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 문화재청에서 최종적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 지하를 하는 것이 문화재적 입장에서 상당히 이거는 불가하다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일부 보존의 형태로 하고 나머지를 지하 주차장으로 해도 되겠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판단이 이제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지하를 주차장으로 해야 된다, 주차장 면수를 407면으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의미가 없는 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문화재청에서 결정을 하더라도 그 다음에 우리 진주시 입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그 내용을 문화재청에서의 의견이 이러하니 이런 제약사항 내에 이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다시 한번 시민들의 의견을 정중하게 묻고 또 차근하게 물어가지고 좋은 의견을 이렇게 뽑아내는 것이 그야말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진주대첩 광장이라는 자체가 단순히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만들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고 향후로 보면은 진주성 내에 제가 지금 관찰사 집무실부터 다시 복원을 해서 차근차근 옛 건축물들을 복원을 해 나갈 것입니다 라고 공약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진주성 내의 복원 문제 그리고 진주 시민들의 일종의
염원이라고까지도 뭐 할 수 있고 소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게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진주성 외성을 이렇게 다 복원을 하고 해자 그러니까 연못을 다시 복원을 하면은 진주가 그야말로 굉장히 전통적으로 가치가 있고 또 멋있는 도시다라고 이렇게 시민들이 그런 관점에서 그 진주 대첩광장의 향후 모습을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연관된 일들을 조금씩 더 토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꼭 꼽으라면은 세 개의 사업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문화 예술이 중흥되는 진주를 만들고 싶습니다. 뭐 구체적으로는 제가 이제 남강이 우리 역사의 축이 되기 때문에 원더풀 남강 프로젝트라고 명명을 하고 싶고 남강을 주변으로 흐르는 방향에 따라서 보면은 좌측에 진주성이 있고 우측에 지금 현재 옛날 행정도로 치면 만경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은 진주성 내를 복원시키는 그런 문제가 조금 시급히 추진이 돼야 될 문제고 아울러서 진주 대첩광장의 문제도 연관해서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진주의 과거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즐거워하실 겁니다. 진주의 천년 역사를 그야말로 실체물을 보면서 만지고 또 혹은 같이 공유를 하면서 진주의 역사를 알아가게 되는 거죠. 다음에 저는 그 건너편 남강의 흐르는 오른쪽 편을 보면은 지금 만경동 쪽은 옛날 주택가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저는 앞으로 문화예술촌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가장 큰 역사적 요인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앞에 한번 거론이 됐던 우리 먹거리 거리가 될 수도 있고 그쪽에 지금 옛 진주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진주 역사를 역사 박물관이든 전시관이든 그렇게 그 주변을 조성을 하고 진주 구 역사의 철길을 따라서 이렇게 쭉 오다 보면은 내동 쪽으로 가는 왼쪽으로 이렇게 굽게 돼 있습니다. 굽는 그 지점에서 오히려 남강변으로 이렇게 직선화를 시키면은 직선화되는 거리를 걸어가는 길을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 진주 역사 과거의 구 진주역에서 박물관 전시관이 있고 그 길을 따라서 카페가 있고 아주 작은 우리의 진주의 그 예술가 문학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박생광 선생도 계실 수가 있고 또 음악가로는 이봉조 선생도 계시고 또 약간 이 다른 문제로 언급이 되기는 하지만은 남인수 선생님도 계시고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만화가 김철수 씨도 계시고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외국 가면은 우리 작은 예술가들의 박물관, 자기 집같이 만들어 놓은 박물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 박물관. 그런 박물관들을 이렇게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만들고 또 점점이 카페가 있고 하면은 그 지역 자체가 지금 우리 구 진주 역사가 시작되는 지점에 대학가들이 형성이 돼 있죠. 이미 진주 경상대 의대가 있고 과기대가 있습니다. 그 젊은이들이 아주 즐겨 찾는 젊은이의 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길이 남강변으로 이렇게 쭉 뻗어가 버리면은 남강변 자체도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지고 더 찾아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촉성로 건너편에 중형 규모의 다목적 예술센터를 건립하고 싶습니다. 이미 공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중형이냐면은 대형으로 있는 경남문화예술관이 대공연은 맞는데 이 일반 개인적인 문화예술가들이 대관을 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중형 규모지만은 그분들이 마음 놓고
그런 공연 활동, 전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 젊은이들이 당연히 거기를 통해서 그 예술관을 다목적 예술관을 찾을 것이고, 그 젊은이들이 그렇게 문화 예술을 즐기는 그 지점이 바로 진주의 현재가 되고 미래가 됩니다. 그 건너편은 진주의 과거가 됩니다. 그러면은 진주의 과거와 현재가 같이 대화를 합니다. 난강을 서로 마주보고, 그리고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그야말로 우리 진주시가 행복한 진주, 밝은 진주, 맑은 진주가 되는 문화예술의 도시가 되는 그런 인프라를 깔아주자는 거죠. 진주의료원이라고 이제 말씀하신다면, 아까 처음에 말씀을 하신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차원에서 공공병원을 짓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느냐 마느냐를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일단 공공병원을 짓는 것은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국가에서 예산 지원을 할 거고 도 차원에서 운영비를 제공을 할 겁니다. 우리 진주 지역에 또 플러스 알파가 되기 때문에 진주시 입장에서는 환영을 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공공병원을 만일에 짓는다면 일반 형태의 공공병원보다는 지금 의료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분야, 가령 노인 전문병원, 치매 전문병원, 혹은 어떤 곳에 가면은 혈액 투석도 잘 할 수 없는 곳들이 있습니다. 진주시 이외에 가면은 그런 기능을 갖춘 곳, 분만 시설이 많은 병원, 뭐 이런 것들을 좀 특성화시킨 그런 공공병원을 개설하는 것을 오히려 경상남도청이나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것은 결국은 아까 우리 시정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공감하고 소통하는 능력이 다른 당보다 약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뭘 원하고 있고 또 우리 국민들이 가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그러면은 우리 공당으로서 제1당으로서 행동해야 되는 어떤 행동 요령이 뭐고, 그 다음에 목표로 삼아야 될 공동의 목표가 뭔지에 대한 고민이 조금 적었다는 거죠. 아마 자유한국당이 이번에 이런 지지율의 하락세를 경험을 함을 통해서 앞으로 더 약진할 수 있는 그런 자양분을 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이 시점에서도 공감하고 소통하는 그런 능력을 배양을 하지 못한다면은 이 지지율 하락이 된 상태에서 앞으로 더 시간이 흘러가야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많은 현명한 분들이 계시고 또 자유한국당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문제점을 잘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점을 찾아 나가면서 요청을 하고 실행을 할 거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여론조사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또 다른 신문사에서 발표된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저하고 갈상돈 후보하고 무려 한 30%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로 그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됐고, 지금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다른 쪽에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가 결과치가 한 4% 차이다, 이런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라는 것은 이제 아주 정상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겠지만은 등락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여론조사의 결과와 무관하게 저는 우리 시민들과 함께하는 시장 후보로서 언제나 겸손하게 그리고 언제나 따뜻하게 시민들을 대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후보하고 비교를 하는 것은 조금 저는 지양을 하고 싶고요. 대신에 저희 장점이라면 저는 역시 이제 그동안의 행정 경험을 이제 공무원으로서 그야말로 그전에는 민간 대기업에 근무를 했다가 공무원으로 이렇게 바꾼 겁니다. 직업을 바꿨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무원으로서의 첫째는 공복의 자세가 앞으로 시장이 된다면은 시장의 자세로 연결이 되리라 봅니다. 공무원은
절대 시민들 입장에서,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따라서 시장이 되더라도 저희가 그동안에 지켜왔던 공무원의 자세가 제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게 잘 발휘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역시 공무원 생활을 그동안 20년 이상 했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경험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대도시 행정, 중앙부처 행정, 지방행정까지 이렇게 두루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정을 맡게 된다면 곧바로 제가 할 일들에 대해서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제가 그동안에 공무원 생활을 쭉 일관되게 해왔기 때문에 일관성의 차원에서 아마 상대방 후보보다는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 상대방 후보는 뭐 이리저리 여기저기 많이 이렇게 옮긴 걸로 그렇게 뭐 말씀들을 하고 계시니까 뭐 그런 일관성 차원에서도 시민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진주 시민 여러분, 진주는 그야말로 천년의 역사를 가진 오래된 도시로서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많은 도시입니다. 저는 우리 진주를 부강한 도시,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언제나 진주시의 발전을 생각하고 시민의 행복을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항상 시선을 같이 해서 여러분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그런 시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